안녕하세요, 소현수입니다. 오늘도 컨트롤박스가 또 하나 완성이 되어서 출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든 컨트롤박스는 뭐 스위치가 좀 많아 보이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컨트롤박스입니다. 이게 이제 16모터, 16모터인데 온도계 한계에 의해서 이제 정력 제어가 되도록, 온도에 의해서 이제 정력 제어가 되도록 온도계 한계가 이제 16개 모터를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우 센서 있고 이제 고온 센서 들어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단순하죠. 심플하죠. 뭐 다른 컨트롤 박스하고 다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은데, 다른 거는 이제 저 컨트롤 박스는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개별 제어가 된다는 거, 이제 스위치가 개별적으로 전부 다 이제 정력 제어를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게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뭐 다른 회사들하고 비슷합니다. 뭐 특별히 다른 건 없고, 뭐 고온 제어나 강우 제어를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거, 요런 거. 그리고 통합 제어가 또 따로 달려 있습니다. 요 모터가 많다 보니까 한 개씩 움직이려고 하면 힘드니까 통합 제어가 달려 있다는 거, 뭐 요런 게 조금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또 이야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컨트롤 박스를 받으시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단자대 연결해야 되는 거죠. 단자대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한번 보죠. 자, 여기 제일 보시면 이제 제일 왼쪽에 이제 전원, 입력 전원 들어갑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600짜리가 두 개 사용됩니다. 600짜리 두 개 사용되니까 전력을 따지면 대략 한 1.5kg 정도 이상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부하 전력이. 그러니까 이제 그 쓰시는 전선은 최소한 뭐 한 1.5스퀘어 이상, 가능하면 2.5스퀘어 쓰시는 게 낫겠죠. 선을. 이게 동시에 부하될 때는 전기를 꽤 먹거든요. 예, 그 외에 뭐 대기 전력은 그야 먹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최대 부하 전력을 계산해서 한 2.5스퀘어 정도 쓰시고, 좀 여유가 없다 싶으면 1.5스퀘어 이상은 쓰셔야 된다라고 이제 좀 들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모터가 1번에서 16번까지 있습니다. 이건 이제 DC 24V 모터고, 이제 모터를 연결하시고, 이제 만약에 이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앞에 스위치를 놓고 수동을 해서 이제 그 모터를 이제 그 정력 제어를 할 때, 만약에 모터가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 반대로 움직이면 요 선을 바꾸시면 됩니다. 요 두 개 꼽혀 있는 거 요거를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다시 연결하시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다시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래 되고. 자, 그리고 하는 게 이제 여기 강우 센서. 강우 센서는 적극 백로. 요 색깔이 적극 백로이거든요. 전선이 꽤 길이가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우성 하이텍 거고, 저희는 이제 우성 하이텍 거습니다. 우성 하이텍 거고, 이렇게. 우성 하이텍 거 쓰고, 이제 우성 하이텍 거 여기 연결대가 나가고, 선은 만약에 짧으시면 연장하시면 됩니다. 연장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고온 센서하고 온도 센서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고온 센서를 이제 뭐 바이메탈 온도계가 아니고 디지털 온도계를 쓰다 보니까 그냥 센서만 이제 나가면 됩니다. 센서만 나가고 뭐 따로 이제 바이메탈 온도계 자체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온도 센서 자체가 있으니까. 그리고 센서도 길이가 요거는 아마 요게 기본적으로 2m인데 좀 짧을 겁니다. 짧으니까 요거는 연장하셔가지고 하시면 된다. 연장할 때는 뭐 아무 선이나 사용할 계피기선이나 뭐 이런 거 해서 그냥 연장을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딱히 없으니까, 예. 요거 제일 먼저 이제 요렇게 컨트롤 박스에 이제 전선을 연결한 다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수동을 해서 이제 열리고 이제 올리고 열고 닫았을 때 이제 모터가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먼저 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모터 스위치를 바꿔줘야 됩니다. 모터 스위치하고 여기 있는데 요거 뒤집으면 되죠. 뒤집어서 바꿔주면은 이제 크게 문제 없이 이제 작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컨트롤 박스는 이렇게 개별로 한 개씩 한 개씩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수동 제어로. 다른 거는 자동으로 될 때 한 개만 수동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온도에 의해서 제어되겠죠. 자, 고려되고, 이제 기능은, 이제 뭐, 이게 개별 제어 기능도 있는데, 이제 통합 제어 기능도 있습니다. 모터 16개를 전부 다 수동으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힘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동으로 해서 이제 닫힘을 할 수 있고, 열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불이 안 돋죠.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했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했을 때, 자동으로 하면은, 이렇게 밑에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전력을 이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게 이제 정력 회전을 시킬 수 있다는 거. 이게 요런 기능이 있고, 그 외에 이제 고온 제어는 평상시에는 뭐 안 쓰시면 정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근데 이제 뭐 센서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확인하시려고 하면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자동을 해놓으면은 이제 온도 제어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온도 제어나 또는 고온 강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테스트를 하면 이제 강제로 신호를 넣어서 이제 센서 문제인지 또는 이제 뭐 다른 쪽의 문제인지 그걸 확인할 때 이게 테스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정지로 이제 사용하실 때는 평상시에는 자동 해 놓으셨겠죠. 그리고 고온은 이쪽 온도계 여기에 이제 입력하면 되는데, 현재는 35도 이상 되면은
고온이 작동해야 됩니다. 고온 센서가 하는 일은 이제 강온 센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본적인 제일 중요한 원인은 그거니까 지금은 이제 35도 이상 되면은 강온 센서 비가 오더라도 계피기를 여는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강우 기능이 있는데, 강우 기능은, 자, 보면은, 강우 기능도 이렇게 자동을 해 놓으면 된다. 만약에 내가 이제 테스트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닫힘으로 불이 들어오죠, 이게. 닫힘으로 불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그냥, 이거는 이제 내가 이제 그 센서 문제인지 여러 가지 이제 확인할 때 이제 테스트 하는 거고, 만약에 자동으로 평상시에는 이제 자동으로 놔두겠죠. 자동으로 놔둔 상태에서, 여기, 이제 강우 센서를 한번 꺼내볼게요. 자, 강우 센서를 꺼내서 여기, 강제로 신호를 좀 줄게요. 이렇게. 자, 신호가 들어가죠. 참고로 강우 센서는 작동을 하면 여기에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보통 이제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다가 이제 요건 녹색 불로 바뀌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강우 센서에 불이 들어오면서 여기 위쪽에 이쪽에 보여드릴게요. 강우 센서에 여기 불이 들어오죠. 이제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닫힘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기본적으로 요래 작동하니까 뭐 어렵지는 않죠.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예비 부속하고 뭐 상당히 많습니다. 예비 부속을 잠깐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자, 예비 부속을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나가는 거는 이제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건 요거 보면은 이제 릴레이, 요거 작은 릴레이 하나 있고 큰 릴레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나가고, 요거는 이제 안에 거, 저희들 거는 컨트롤 박스는 MC나 이런 거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부 다 MI4나 LR4 뭐 이런 걸 움직이기 때문에 이 릴레이 자체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뺄 때는 차단기 내리시고 이렇게 빼면은 그냥 빠집니다. 이렇게 빼서 이거를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고장 나는 경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뭐 일단은 뭐 작동이 안 되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시면 제가 이제 고장 나는 원인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는 게 뭐 어렵지 않고 스위치를 몇 개만 돌려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작동을 확인한 다음에 요 MC가 아니고 참 요거 그 릴레이 요걸 바꾸시면 됩니다. 요거 작은 릴레이는 요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밑에 요쪽에 들어가는 거는 요것도 바꾸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브릿지 다이오드 하는 겁니다. 요거는 브릿지 다이오드인데 이거는 이제 낙뢰나 이런 거 맞으면 한 번씩 나갑니다. 그거는 이제 요쪽에 달렸는데 요쪽에 달린 건데 요것도 이제 한 번씩 고장이 날 수가 있으니까 고장 나면은 제가 이제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교체하는지 그것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요 앞에 스위치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휴즈가 먼저 끊어지면 정상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오버사이즈 휴즈를 넣어서 이제 스위치 자체가 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녹아버리죠. 내부에서 녹아버려서 이 스위치 자체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녹아버려서 요것도 이제 예비로 한 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파란색 선은 강우 센서 위에다 꼽는 겁니다. 강우 센서 보면은 요 위에 이제 피레침처럼 꼽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조류 그냥 새가 앉지 말라고 해서 꼽아주는 거고 이제 요건 설명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표시등입니다. 표시등은 여기 보시면 이 표시등은 이 앞에 저희 컨트롤 박스에 보면 항상 이 앞에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불이 이래 들어오는데 이제 작동을 하거나 하면은 표시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만약에 표시등에 이제 불이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댐프가 나간 건데 제일 먼저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거는 이제 휴즈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이렇게 휴즈를 먼저 확인하시고 휴즈가 정상이다. 그런데 이제 램프에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요거 까만색 요거 터미널 이게 이름이 기억이 갑자기 터미널 튜브였나 하여튼 그런데 터미널 캡이었나 요렇게 이제 90도 돌리면 요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새 거 꺼내셔 가지고 요 바꾸시면 됩니다. 요거는 전업사나 전파사 이런데 이제 부속을 팔기 때문에 소모품입니다. 이게 뭐 한번 한다고 해서 영원히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 이제 전업사나 또는 이제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예비 부속은 이제 휴즈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4A 쓰는 게 이제 제어용 휴즈하고 앞에 이제 아까 빼는 거 보셨지만 앞에 거 이제 바꿀 때 쓰고 10A는 트랜스 전용 휴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 라벨에 다 붙어 있습니다. 라벨에 보면은 뭐 몇 암페어 꽂아야 되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30A는 이제 메인 이제 동력 메인 전원 메인 휴즈죠. 이쪽에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요 이제 부속도 같이 넣어 드리니까 그렇게 확인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동영상은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 함만 좀 크지 뭐 차이가 별로 아주 뭐 엄청난 난이도가 높은 그런 컨트롤 박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 컨트롤 박스 만들어서 또 동영상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